이제 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의의 강도에 따라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에 가장 좋은 상태는 뭐냐면은 몰입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몰입의 대가라고 하는 서울대 재래공학과 황능문 교수님의 책을 보면요. 공통점이 이거예요. 몰입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생각만 지속적으로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뇌과학에서 보면요. 인간의 뇌는 한 가지 대상의 주의가 지속될 때 처리 효율을 올려버린다. 그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그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을 할 때 몰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게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는 게임뿐만이 아니고요. 뭐든지 한 가지 대상의 주의가 지속되면요. 처리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몰입에 들어가는 법이 뭐냐면요. 주의를 글자에서 절대로 떼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를 글자에서 떼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계속 하면서 보니까 이제 방법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이제 주의 훈련하고 생각 기다리기 훈련이 좀 되면 이제 자기의 잡생각이나 자기의 욕구들이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내가 막 이제 책을 읽거나 또는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딴짓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뭐 다리를 뜬다든지 손가락을 만진다든지 머리카락을 만진다든지 펜을 돌린다든지 또는 잡생각이 빠진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세 번만 참으면요 무조건 몰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수학 문제 풀 때를 해보면 아이들이 거의 5분 안에 무조건 몰입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해보면요. 초등생들이 주의 훈련하고 생각 기다리기 훈련한 다음에 이제 그 딴지 세 번 참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몰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알게 되냐면요. 욕구를 세 번 참다 보면은 이제 몰입에 들어가요. 근데 몰입에 들어가실 땐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면은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아, 내가 몰입됐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몰입에 10번, 20번, 100번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숨 쉬는 거하고 눈동자 움직이는 거하고 손 움직이는 거 빼고는 절대 몸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잡생각에도 절대 빠지면 안 돼. 요것만, 이 가이드만 주는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은 주의를 하나의 대상에서 떼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무조건 5분 안에 몰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서 주의를 떼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이 방법을 한 거고요.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몰입에 들어가야지 그럼 그냥 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00번, 200번 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 시작하면 무조건 그냥 몰입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체화시키는 과정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얕은 몰입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이 빨리 가고 이해가 잘 되고 문제가 잘 풀리고 책만 밝게 보여요. 책만 밝게 보이고 책 주변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리가 안 들려요. 고요해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몰입이 되면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뇌에서. 그래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져요. 그렇게. 네,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깊은 몰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21세 때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 이제 남은 삶 동안 더 이상 콩쿠르 대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조성진 씨가 중앙일보와 어떻게 인터뷰했냐면요. 신기하게도 손이 저절로 연주했다. 무대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았다. 연주는 손이 저절로 하고 있었고 나는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듣고 있었다.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몰입이 깊어지면 내가 한다는 느낌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자, 낭독을 시작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야기와 나만 남는 경험. 이제 이건 얕은 몰입이고요. 하지만 나 자신마저 완전히 없어지고 소리와 이야기만 남아 온 우주를 울리는 듯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깊은 몰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얕은 몰입은 그냥 금방 경험을 하게 되고요. 깊은 몰입은 이제 얕은 몰입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깊은 몰입에 쓱 들어가서 어, 공부를 하는 내가 공부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지고요. 공부가 자동으로 막 저절로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가죠. 그래서 기억이 아주 오래 가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리딩 5단계를 정의를 했는데요. 1단계는 주의가 떠나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 초등학교 남학생 같은 경우 이렇죠, 그죠? 공부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주의가 책에는 두어지는데 잡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공부 잘 안 되는 거죠. 3단계가 되면 주의가 책에 두어지고 잡생각의 영향도 별로 안 받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공부가 잘 된다라고 느끼거든요. 4단계는 이제 얕은 몰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눈이 글을 막 스치는데 의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키워드 위주로 읽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문제 단어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쓱쓱쓱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5단계는 내가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예 없어요. 그냥 공부가 저절로 막 된 깊은 몰입 상태. 이렇게까지 경험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그 수학 1타 강사 정성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생들이 모인 나의 제자들 중에서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줬을 때 너무 잘 수행하는 애들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걔네들 끝까지 추적을 해봐도 취직을 해서 어떤 새로운 무슨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을 때 주도적으로 막 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쫓아가는데 급급한 친구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학력, 학벌 이거랑 관련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셨대요. 그거를 한참 동안 고민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부모의 지적 능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사는 동네도 아니다. 도대체 상관관계가 뭘까? 딱 하나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게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로 1시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 몰입의 경험이 있어봤던 친구들은 아무한테도 도움을 안 받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던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몰입에 자주 들어가다 보면 삶도 더 풍요롭게 살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